눈여겨볼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이건데요. 네네네.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었죠. 그쵸? 5인 미만 사업장들 편의점, 뭐 커피숍 거의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거의 이런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원래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원칙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가 적용이 제외가 돼요. 한번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해고 등에 제한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해고의 제한하는 적용에 제외돼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부당해고라고 노동위원회 진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해고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5인 이상이면 해고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금 대표님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어려워요. 그리고 근로시간이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 40시간 그리고 연장근로까지 12시간 하면은 52시간, 주 52시간 이러잖아요. 그 주 52시간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 이상을 일해도 돼요. 그리고 그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하게 되면은 가산임금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1.5 아닌가요? 1.5가 아니에요. 그냥 일한 시간당 시간당 돈을 주고. 타임이랑 동일하게 그리고 연차 휴가 있잖아요. 연차 휴가. 연차 휴가도 적용이 아니에요. 노무사님 그 연차 휴가를 안 주면은 구체적으로 뭐 휴가 제도를 적용하겠다. 줄 수 있죠. 근데 그렇구나. 여기서 이런 법은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일부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떤 건 적용이 되나. 그래서 다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육아휴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육아휴직 5인 미만 사업장도 다 보내줘야 돼. 근로자가 한 명이었는데 한두 명이었는데 그 친구가 육아휴직 간다 그러면은 대표님 좀 사장님이 되게 놀랍잖아요. 아니 우리는 5인 미만인데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육아휴직을 보내줘야 돼요? 이거를 적용돼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네.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육아휴직 갔을 때 그 공백을 커버가 안 되니까. 우리도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해고 제한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해고 예고는 또 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휴일 있잖아요. 주휴일도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네, 거죠. 주셔야 돼요. 아무튼 해고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5인 이상 사업장보다는 그렇죠. 비교적 좀 부담이 덜하다 이거는. 그렇죠. 해고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그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거 그리고 서로에게 되게 그렇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해고 제한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금 뭐 한시름 노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는 거는 정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움직임이 굉장히 격렬해지고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모든 노동법이 적용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특히 해고의 제한 이것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이제 많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노무사님 퇴직급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네요. 당연히 퇴직급여도 지급해 주셔야 되고요. 최저임금도 지급을 해 주셔야 돼요. 퇴직급여도 보장해 줘야 되고 네. 최소한 최저임금도 보장은 해줘야 됩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해서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돼요. 노무사님 제가 번외로 이 근로 관계에서 제가 몇 가지 메모한 게 있는데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는 지켜보거든요. 3일 정도는 지켜보고 근로계약서를 써주는데 이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써줘야 되는지 근로계약서 바로 쓰셔야 돼요. 바로 일합시다 하고 합의 본 다음에 네, 그때 출근을 쓰는 하면은 거예요. 그때. 그날 바로 써줘야 되는 일합시다 그때 쓰는 거예요. 업무하기 전에 꼭 쓰셔야 돼요. 업무에 들어가기 직전에 네. 이거는 5인 미만 사업장하고 상관없나요? 다 적용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수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채용이 되고 나서 월급을 주잖아요. 네. 월급을 줄 때 급여 명세서를 주는데 급여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세부적인 그런 내역도 알려줘야 되나요? 임금명세서 그 교부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 방법까지 작성을 해서 줘야 돼요. 연장근로 할 때 시급 곱하기 몇 시간 곱하기 1.5배에서 얼마다 라는 계산 방식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시간은 들어가죠. 시간은 들어가는데 네. 곱하기 1 한다. 1.5가 아니다. 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와, 1.5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바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세 번째는 사업장에서 뭐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로 휴업을 할 때 아무도 출근을 못 하잖아요. 네네네. 완전히 쉬는데 네. 이때는 일을 안 하니까 네. 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월급을 안 줘도 되는. 이게 이때가 이제 근로자 수가 이제 좀 갈리는데요. 4인 이하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급여를 안 줘도 돼요. 5인 어떤 미만 수당, 사업장은? 예, 수당을 안 주셔도 돼요. 일 안 했으니까 안 줘도 네. 돼요. 근데 5인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휴업수당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보는 거예요. 그 사업장 인테리어는 사업주의 사유잖아요. 그럴 때는 휴업수당,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휴업을 할 때는 휴업수당이 이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그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는요, 노무사님. 네. 사업자 등록증 세무사들이 신규로 발급할 때 고용보험 가입 방법에 대한 건데요. 성립신고 제출 시 모든 사업장이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고용보험을. 성립신고 제출 시에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 가입. 4인 이하 사업장도. 그럼요. 모든 사업장에 가입이고요. 다만 네. 가입 제외가 되는 분들이 있죠. 외국인 근로자분들. 고용보험이 임의가입자입니다. 이렇게 뜨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외국인 분들은 보통 임의가입자라고 이렇게 확실히 뜨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은 고용보험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네, 안 해도 돼요. 원칙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임의가입이에요. 원칙은 사업주가 굳이 고용보험 가입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분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세요. 그럴 때는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하면 외국인들도 고용보험 관련 혜택은 받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실업급여. 실업급여도 받을 수 네. 있고. 이 실업급여 혜택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외에 가입 제외 사유인 분들도 있나요? 뭐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65세 이상 되신 분이 이제 취업을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는 연속된 근로가 없다 앞전에 그러면은 이제 가입이 안 돼요. 다섯 번째는요. 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 분들 네네.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주일에 네.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돼요. 노무사님 이거 주 15일 시간 산정할 때 중간에 쉬는 날이 있어도 돼요? 뭐 월수금으로 근무해서 15일이 넘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보통 이틀 일하거나 뭐 3일 일할 수도 있잖아요.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일을 한다든지 뭐 월, 수, 금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5일 다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이틀만 일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15시간 이상 되니까 주휴수당 지급해야 돼요. 합해서 주에 15시간이 네, 넘어가면은 네네네.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군요. 네, 네, 여섯 번째는 노무사님 이런 주휴수당을 몰라서 안 줬어. 네네네. 알고 안 주면은 당사자가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몰라서 안 줘버렸어. 그랬을 때는 뭐 처벌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있죠. 임금을 미지급한 거잖아요. 수당, 임금. 주휴수당도 임금이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처벌이 좀 강해요. 임금과 관련된 것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 징역이 또는 과태료가 아니에요. 징역 또는 벌금이에요. 벌금. 형벌이에요. 형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주휴수당 정말 잘 주시더라고요. 예. 많은 사업장에서 잘 준수하고 계세요. 이제는 정말 주휴수당 안 줬다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마지막 7번째. 해고 예고 수당 30일치 뭐 네, 한 네. 달치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네,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고에 대한 예외는 또 있습니다. 있어요.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3개월 미만. 근데 3개월이 딱 됐다. 그럼. 3개월 이상이 됐다. 그러면 적용이죠. 그럼 30일치. 그렇군요. 그리고 천재 사변이나 근로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운영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산을 했어요. 갑자기 회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나요? 그쵸. 도산을 했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회사도 몰랐다. 근데 만약에 이 폐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를 문을 닫는다. 법인을 정리한다. 뭐 그런 경우에는 다 회사가 정해놓고 하잖아요. 일정을. 그렇게 정해놓은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가 안 돼요. 정해져 있으면. 미리 스케줄이 보통은 다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우리 네. 법인이 5월 달에 문을 닫는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죠. 사실. 그냥 막 정말 막 문을 닫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정말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은 적용 제외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노무사님 오늘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 이렇게 10가지를 준비했는데 7가지나 알려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앞으로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궁금한 궁금증을 대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